오늘은 제가 읽어봤던 아주 흥미로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현숙 선생님의 2021년 논문 남할여초 고승들의 질병과 죽음 금성문 자료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논문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그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면은 그래, 내가 엄청난 귀족이 아닌 이상은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아프면 뭐 죽는 거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내가 뭐 운이 좋고 유전자도 마침 좀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러면은 뭐 오래 살 수도 있었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옛날에 스님으로 태어났다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사는 장소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스님들이 어떻게 사셨고 이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생각보다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선생님께서 한국 고대 질병사를 연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논문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이가 없고 신기해서 유튜브 초창기 때 한번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일단 이 논문의 제목부터 설명을 하자면 라말여초, 이거는 신라 말에서 고려초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신라 말 고려초까지만 해도 고대 사회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부족 단위 집단 같은 호족 느낌으로 나라가 굴러가기도 하고 기술도 딱히 별로 발달을 못했어요. 되게 야만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기록을 보면은 진짜 이 세상 아래에서 덩그러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만 하면 좀 외로운 감정이 들 정도로 좀 힘들게 살았던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고승. 이 고승이라는 단어의 뜻은 덕이 높고 어느 정도 수행이 깊은 존경을 받는 승려를 의미를 합니다. 왜 고승들의 질병과 죽음이냐? 왜냐면 고승이 아니면은 삶이 딱히 기록이 될 수가 없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사진이나 영상으로까지 남길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는 내 삶을 기록해서 남기려면은 이 딴딱한 돌멩이에다가 한자를, 그 획수도 많은 한자를 힘들게 파야 돼요. 이게 상상만 해도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삶이 기록이 되려면은 돌멩이에다가 삶에 대한 그런 기록이 이렇게 파지려면은 제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고 그런 단계여야지만 기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에다가 새겨진 어떤 삶의 기록이나 명문 같은 거를 금석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승려들은 입적을 하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이 승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찬탄을 해요. 우리 스승님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쓰거든요. 우리 스승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우리 스승님은 언제 태어나셔서 언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언제 승려가 되는 구족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시다가 이때쯤 되면은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그런 멋진 승려가 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아주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덕이 높은 이 스승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수행하면서 사시다가 죽음의 날짜를 예견을 하시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우리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시다가 고요하게 요 가부좌를 튼 상태로 눈을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보면은 죽는 날짜도 굉장히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고 출가한 날 그리고 태어난 날 그 나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건 학자들이 연구하기 딱 좋은 자료라는 거죠. 이 선생님께서 돌에 새겨진 그 명문들을 싹 다 뽑아가지고 금성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신 겁니다. 연대가 아주 확실하고 삶의 궤적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고승들의 삶을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승들의 평균 수명이 라말여초 그 고대 사회에 73.5세 로 매우 높았다. 이거 대박 아니야? 승려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호강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장수를 한 거지? 라고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꼽아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병이 없는 사람들만이 승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승려 집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갈마라는 기록물에는 나병, 백라, 우수병 이런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이 있다면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려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광증, 정신질환이 있다면은 구족계를 받는 게 불가능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흥미로운 부분은 어린 시절의 기록과 죽음에 이르렀을 때 기록을 대조를 해봤더니 어린 나이에 출가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서 21살, 25살 이때 출가한 사람들이 10대 때 출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장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기 때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는 게 장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장수 요인 두 번째, 고승들은 기본적으로 의학 지식이 많고 의학 지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불교 승려들이랑 신자들은 보통 계율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런 계율을 서술한 책을 보면은 목욕 잘하고 양치 잘하고 손 잘 닦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단체 생활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공공위생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금강 명경 같은 그런 경전을 보면은 불교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승려가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재의 승려 원효가 불교 의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승려들은 원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신라시대 때 승려들도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해오는데 이때 당나라 가서 유학을 하고서 두루마리로 된 경전들을 등에 이고 지고 돌아오거든요. 내가 열심히 배운 거니까. 근데 그때 여러 가지 풍토병을 겪어봐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졌다던가 아니면은 그때 가서 의학기술 배워왔다던가 하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중국에서 얼굴 적창이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오호쿠에 나오는 질병이라서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이 만화는 여자는 한 명도 안 걸리는데 남자만 걸리는 피부병이 세상에 등장했다라는 세계관을 가집니다. 남자들만, 특히 젊은 남자들만 어느 날 갑자기 정면 포창이라는 막 사람이 막 발진으로 막 가득해져가지고 죽는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남자가 없으니까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무 막 애를 갖고 싶은데 애를 가질 수 있는 남자가 없으니까 미쳐가고 남자들은 집 밖에 나가면 죽을까봐 막 스트레스로 미쳐가는 그런 만화인데 아무튼 제가 이 만화를 재밌게 봤지만서도 현대인이잖아요. 여드름만 나도 피부과 가가지고 염증 주사를 맞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피부 발진으로 사망을 한다라는 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만화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봤는데 진짜로 이 시대의 기록을 보니까 피부 발진이나 염증은 사람이 많이 죽더라고요. 요 정진대사 극량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당나라 유학을 가셨대요. 근데 당 유학 중에 얼굴에 적창이 발생을 해서 죽을 고비에 놓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고승이 치료를 해준 덕분에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굉장히 좀 꿈결처럼 뭔가 몽롱하게 서술을 해놓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질병이 어떤 징벌적인 의미, 뭐 업이 돌아오는 어떤 잘못에 대한 그런 과보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많이 하진 않아요.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진대사라는 승려가 당시에 되게 위력이 있는 스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이런 고생도 하셨었는데 하고서 하지만 좀 애매한데? 그래, 그런 꿈결처럼 몽롱하게 서술을 하자 하고서 저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력이 있어야지 좀 솔직하게 질병에 대해서 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수 비결 세 번째, 수행하는 삶입니다. 좀 뻔하죠. 하지만 수행자의 삶은 장수의 아주 큰 요인입니다. 적당히 노동을 하면서 몸도 움직이고 또 기름지지 않는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저속노화 식단을 하면서 운동도 해버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수행을 진짜 가혹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화계 질환들도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라 사람들은 이런 병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 치료입니다.
제가 진짜 리스펙하는 부분인데요. 신라 사람들은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 진짜 웃음 치료를 했대요. 이게 질병의 원인이 마음속의 근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웃음 치료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삼국유사 5권에 경홍의 설화로 등장을 합니다. 이 경홍이라는 사람이 한 달을 넘게 막 끙끙 아픈 거예요.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끙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인 비훈이 스님이 경홍의 병문안을 옵니다. 경홍님 뭐 한 달 넘게 아프시고 어떡해요 하면서 병은 근데 근심 때문이에요. 경홍님 지금 그 얼굴 이렇게 움츠러진 거 착 피고 웃으면은 분명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11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변하면서 막 슉슉슉 변하면서 광대투명 이렇게 쳐줬대요. 그러니까 경홍이 막 깔깔깔깔 턱에 빠지게 웃고 나서 보니까 저절로 병이 치료가 됐다 라는 그런 설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록된 걸 보면은 신라 사회에서 웃음 치료가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무슨 무한도전 같고 그래서 진짜 고대 사람들 골 때리네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서양의학과 그 의약품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서양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꽤 최근에 발견된 근대의학에서 나온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코르티솔이라는 걸 이렇게 늦게 발견을 하고 스트레스란 개념도 이렇게 늦게 나왔는데 요 고대 신라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게 좀 대단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파도 웃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옛 고승들의 장수 비결을 종합을 해보자면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 웃음이 바로 73.5세의 장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변화가 된 게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잖아요. 그니까 제 웃음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제가 너무 많이 웃는다는 거를 제 영상물로 기록된 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너무 크고 많이 웃는데 너무 눈치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약간 민폐 같기도 한데 싶고 그래 소영아 앞으로는 좀 덜 웃는 점잖은 사람이 되자. 웃음을 줄이기로 뭐 최근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뭐 웃으면 좋지 오래 살면 좋지 하면서 뭐 웃음 줄이기는 번복을 하는 걸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웃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